오늘은 캠핑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장비, 바로 버너와 가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캠핑을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도 대부분 헷갈리는 게 이 이소가스가 이런 캠핑용 버너들의 전용 가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탄가스랑 이소가스 차이는 무엇이며 도대체 뭘 써야 하는지, 또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액출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캠핑장에서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더 이상 버너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거나 위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부탄가스와 이소가스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부탄가스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긴 원기둥 형태의 노멀 부탄가스가 들어가 있는 캔입니다. 흔히 브루스타라고 부르는 버너에 들어가는 가스입니다. 이 부탄가스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가 쉽습니다. 편의점에서도 팔고 캠핑장 근처 슈퍼만 가도 무조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이 부탄가스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버너를 사용하시다가 가스통을 만져보면 항상 차가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부탄가스는 기화점이 약 영하 0.5도라서 날씨가 조금만 춥거나 오래 사용하게 되면 열을 뺏겨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불꽃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가을 정도 날씨만 되어도 저녁에 라면 끓이다가 갑자기 불이 작아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럴 땐 단열 파우치나 가스 워머를 쓰면 성능이 확 좋아지는데, 가스 워머라는 게 단순히 꾸미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화할 때 빼앗기는 가스의 열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워머가 없다면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미지근한 정도만 돼도 화력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이소가스는 통통한 원형 캔 형태로 부탄 플러스 이소부탄가스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탄가스와 내용물부터 다른 이소가스의 장점으로는 기화점이 영하 0.5도인 부탄가스에 비해 기화점이 영하 12도로 부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화가 잘 됩니다. 이 말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소가스의 단점으로는 부탄가스 대비 가격이 2배 정도 비싸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소가스의 가격이 브랜드별로 다 다른데 그냥 브랜드 차이인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물론 브랜드에 대한 로고 값이 없진 않겠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2배, 3배 정도 비싸다면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흔히 캠핑 매장, 마트, 편의점, 다이소 등에서 구하기 쉬운 이소가스는 내용물이 부탄과 이소부탄 두 가지로 7:3, 8:2 비중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소부탄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이 몇백 원이라도 차이가 나고 2배, 3배 이상 비싼 이소가스는 부탄 플러스 이소부탄이 아닌 이소부탄과 프로판 가스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게 바로 프로판의 유무인데, 프로판이라는 가스는 기화점이 영하 42도라 저온 성능이 좋고 공정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트, 캠핑장 등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소가스는 보급형 이소가스가 되는 겁니다. 겨울보다 봄, 여름, 가을에 캠핑 가는 비중이 높으시다면 추운 날씨에 활용도가 높은 프로판 가스가 혼합된 이소가스를 비싸게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급형 이소가스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여름 캠핑에서는 그냥 부탄가스로 충분하고, 반대로 겨울이나 고산지대 캠핑이라면 이소가스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물론 어댑터를 써서 이소가스 버너에 부탄가스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정성만 놓고 봤을 땐 버너 사용법에 맞는 가스를 사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올바른 가스 사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를 버너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버너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결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밸브가 열려있으면 가스가 바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손에 묻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연결하다가 치익 소리가 들린다면 밸브가 열려있다는 뜻이니 바로 다시 빼고 정확히 결합해야 합니다. 이소가스 같은 나사 결합 방식은 끝까지 돌려서 단단히 밀착시켜야 하고, 부탄가스는 버너와 결합할 홈 부분이 딱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탄가스는 그나마 덜하지만 이소가스를 장착하실 때에는 꼭 이소가스를 직립으로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후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옆으로 돌려서 장착하거나 기울어져 있다면 가스 기체가 아닌 액체가 호스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직립으로 장착하셔야 됩니다. 가스는 사용만큼이나 보관도 중요합니다. 부탄가스나 이소가스, 라이터 등 가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절대 차 안에 두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캠핑을 마치고 나서 힘들거나
귀찮거나 깜빡하고 차 안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가 40도 혹은 50도 그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찜통 안에서 가스가 오래 있으면 압력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가방 안에 넣을 때는 모래나 흙이 밸브 구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탄가스는 눕혀서 보관해도 괜찮지만 이소가스는 똑바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 쓰기 직전까지 쓰시지 마시고 약 10% 정도 남았을 때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안 남은 가스를 쓰다 보면 불꽃이 불안정해지면서 잔여 가스가 한 번에 분출되어 불꽃이 확 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가스는 휴대용 히터 같은 데 쓰거나 따로 모아두는 게 좋고, 가스가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면 화력을 과하게 틀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안전한 버너 사용법의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초보 캠퍼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막이 없이 쓰는 겁니다. 캠핑에서의 바람은 생각보다 많이 불기도 하고 버너의 불꽃은 바람에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화력을 최대로 틀어놔도 입김 한 방에 정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막이 하나만 있어도 안정성이 확 달라집니다. 바람막이가 없다면 아이스 박스나 가방으로라도 바람을 막아주면 불꽃이 훨씬 안정적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큰 불로 요리하기입니다. 불꽃이 크면 빨리 요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냄비 바닥만 시커멓게 타고 연료는 더 빨리 소모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건 냄비 바닥에 딱 맞게 파란 불꽃이 붙어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연료 절약도 되고 조리도 균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스 연결 실수입니다. 부탄가스는 버너와 맞게 홈이 위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반대로 꽂으면 액체 상태가 바로 나와서 화재 위험이 큽니다. 이소가스도 나사 체결이 덜 되면 가스가 새어나와 점화할 때 불이 튈 수가 있고, 연결 후에는 손등을 살짝 대거나 귀를 기울여 가스가 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불을 붙이시는 게 안전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불쇼라고 불리는 이 액출 방식, 가끔 버너를 틀거나 토치질을 할 때 불꽃이 사람 얼굴보다 커지게 한 번에 확 하고 올라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현상이 바로 액출 때문인데, 가스를 흔들어 보면 찰랑찰랑하고 액체가 들어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통 버너는 기체 상태로 나온 가스에 불을 붙이는 구조인데, 액출 방식은 액체 상태로 뽑아내서 버너 내부에서 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초보 캠퍼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소가스를 기울여서 결합하고 밸브를 열거나 직립으로 놓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 불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불쇼를 한번 겪고 나면 더 이상 버너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버너를 사용하기 겁나는 분들은 저를 믿고 딱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버너의 밸브를 꽉 잠근 후에 가스를 직립으로 연결. 이렇게가 아닙니다. 꼭 연결할 때도 똑바로 직립입니다. 이소가스를 똑바로 직립으로 고정 후 밸브를 아주 천천히 열어서 가스 소리가 난다면 점화 버튼 딸깍. 점화 후에는 항상 이소가스는 바닥면이 땅에 닿게 기울어지지 않게 신경 써주기입니다. 가스가 꽉 차있는 이소가스라면 살짝만 기울여도 액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직립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보 캠퍼들을 트라우마까지 겪게 하는 불꽃이 확 올라오는 이 위험한 액출 방식은 캠핑을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겨울철 영하의 추운 환경이나 가스를 오래 틀어놓아서 가스가 얼기 시작하면 화력이 약해지거나 꺼지는데, 액출은 액체를 직접 보내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화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액출은 반드시 액출 전용 버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버너에 액출을 하면 불꽃이 튀거나 역화라고 해서 불이 가스통 쪽으로 역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출 버너를 쓸 때는 처음엔 기체 모드로 예열을 하고 충분히 달궈졌을 때 액출 모드로 전환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액출 가스통은 거꾸로 세워서 써야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거치대가 필수입니다. 가지고 있는 버너가 액출이 가능한 버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버너 화구 근처에 예열관이 있다면 액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불꽃이 나오는 화구 근처에 흔히 굴이나 황동 소재로 된 U자형 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열관입니다. 이 예열관이 없는 버너의 경우 액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너를 사용하실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부탄은 여름 캠핑에서, 이소는 겨울 및 고산지대에서, 그리고 액출은 극한 환경에서 확실한 화력을 원할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보관법, 연결 습관, 바람막이, 화력 조절 같은 디테일까지 챙기면 캠핑장에서 훨씬 안전하고 똑똑하게 버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하셔도 캠핑장에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